날씨도 우중충한데 시장 분위기도 어수선합니다. 오늘 시장 하락이 마음 아프고 쓰리긴 하지만 매일 시장이 상승만 할 수는 없으니 오늘 같은 날은 또 다음을 기약하는 쉬어가는 시간으로 여기고 같이 시장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재료들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이 원전 SMR 쪽에서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아주 다재다능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비록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상장사와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AI로 인해 늘어난 전력 수요를 어떻게 병복 현상 없이 공급하고 동시에 탈탄소를 이뤄내는지가 중요한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같이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 주가 레벨업을 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있습니다. 텔레방 코멘트와 리포트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시작할게요. 원전 관련주 하면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원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진이 후발주자로 떠오르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텔레그램방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리온 ENC입니다. 오늘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드리면 오리온 ENC는 국내 유일의 SMR 종합개발 수행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특허만 해도 14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설계부터 제작,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자체 역량으로 해낼 수 있는 회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SMR 핵심 설비의 설계와 엔지니어링까지 직접 수행 가능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여러 R&D 과제도 꾸준히 참여해온 만큼 실질적인 기술력과 경험도 축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성과들을 하나씩 보면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기사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원전 핵심 검증 설비, 보트 샘플링 장치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해외 선진 기업도 풀지 못한 난제인데 이걸 오리온 ENC가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이 기사가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이동식 원전 해체 비산먼지 제거 설비 개발 소식이 전해진 건데 플라즈마 통기식 처리로를 활용해서 방사성 비산먼지를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로 인해서 해체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또 포스코 ENC와 정부 과제에 참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로써 지금 원전 해체, 장비, SMR을 아우르는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에드바이오텍입니다. 지난 7월 25일 오리온 ENC가 에드바이오텍의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ENC에 이제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나오면 국내 증시 안에서 에드바이오텍의 주가도 좀 반응을 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에드바이오텍은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원전 수출과 사업 개발, 원전 건설 타당성 및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소형 원전 개발과 설계 제조 등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하면서 원전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에드바이오텍의 주가 흐름 분봉으로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게 모르게 이미 시장에서 알려졌었고 오늘도 시장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거래량과 힘이 붙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저희가 지금 투자텔미에서 언급드리는 순간 상승폭을 좀 키워가면서 5%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요. 이 종목이 9월 10일부터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지난주부터
그래서 오리온 ENC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조금만 더 빨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면서 반성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런 기업도 있다. 그리고 에드바이오텍과의 연결고리 여러분들 체크를 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AI 인프라 확장이 글로벌 에너지 수요 지형을 바꾸고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누가 텔레방에 코멘트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볼까 합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최대 천연가스 생산업체 중에 하나인 EQT CEO 토비 라이스가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해서 향후 천연가스 수요가 20에서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는 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미국 내 전력망 상황과 맞물려서 당장의 에너지 공급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AI는 막대한 연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챗 GPT, 생성형 AI, LLM 등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기존 대비 수배의 전력을 소모하고 대형 센터 하나가 이 중소도시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결국에 전력 수요의 폭증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단기 해법으로 천연가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 문제로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천연가스는 빠르게 가동을 할 수 있고 전력망 안정화에도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인프라 병목이 또 문제입니다. 미국 내에서 버지니아, 텍사스, 오하이오 등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서는 발전소, 송전망, 가스 공급망 모두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망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탄소 배출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하지만 업계와 이제 정책 당국은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CCS를 도입하거나 청정 에너지 확대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I 인프라가 곧 미래 경쟁의 핵심 기반이 된 만큼 이 전력 공급과 탈탄소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것인가가 향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곳곳에서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만큼 천연가스 수요 증가는 구조적으로 뒷받침이 될 전망이고요. 이걸 이제 투자 관점에서 대입해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생산, 공급 인프라 기업에 중장기적으로는 CCS, 청정에너지, 전력망 확충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주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장주는 뭐니 해도 유니드입니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가장 주가가 또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어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넣어봤고요. 최근에 건설 회사들도 CCS, 이 탄소 포집과 저장과 관련된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DLENC를 넣어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CCS도 원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시장 안에서 봐야 할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전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마이크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할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그렇고 오늘 주가는 다소 뜨뜻미지근합니다. 여기에 이제 파월 연준이 하필 또 예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고평가 영역에 대해 언급한 점도 오늘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에 한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감으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데 이런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안에서 지금 보시는 TSE라는 종목이 리포트에 힘입어서일까요? 오늘 주가가 상당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테린이 아빠의 코멘트 먼저 같이 보시면요. 원래는 이제 TSE가 낸두용 프로브 카드만 하다가 디램용 프로브 카드로 확대가 됐고 내년인 2026년에는 고객사 확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SE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면 동사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프로브카드, 소켓, 버닝보드 등을 이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테린이 아빠도 그렇고 오늘 리포트를 내놓은 신한투자증권도 그렇고 지금 프로브카드를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브카드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웨이퍼 위에 제작된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테스트 장비입니다. 반도체 칩의 성능과 이 불량 여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웨이퍼 테스트 단계에서 칩의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불량품을 가려내는 만큼 핵심 공정 장비로 꼽힙니다. 리포트 내용으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최근 IT 업황 분위기 개선에 따라 앞서 태린이 아빠가 언급한 것처럼 이 프로브카드가 낸드에서 디램으로 다변화되면서 이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디램용 프로브카드 매출액 확대는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실적 미리 전망해 봤을 때 이 디램용 프로브카드 매출액은 85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하반기에 프로브카드 수주 잔고는 약 4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 매출을 확인하는 구간이었다면 이게 고객사 레퍼런스 및 수요 안정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내년에는 앞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프로브카드 제품의 다변화 그리고 신제품 추가에 따른 고객사 확대 등이 주가 반등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린이 아빠의 추가적인 코멘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프로브카드가 또 수출 데이터에서 숫자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과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TSE에 대한 목표 주가를 6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함께 보시죠. 제가 이제 태린이 아빠방에서 오늘 이 코멘트를 1시 넘어서 봤거든요. 주가가 1시부터 이미 상승폭을 키우며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장중 고점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무려 8% 넘게 오르면서 53,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만 하더라도 2%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8.38% 오른 52,4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9월 이후로 정말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TSE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반도체 소보장들이 9월 들어서 똑같은 주가 패턴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길게 봤었을 때는 2024년 5월부터 주가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최근 9월의 주가 가파른 상승이 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늘려서 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뱅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매니저님?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과 비교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시장 얘기부터 잠깐 말씀 좀 드려보면은 파월 의장의 주식시장 고평가,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 또 엔비디아 투자에 대한 어떤 뭐 과도함이랄까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빠졌습니다만은 결국 마이크론 실적이 저는 시장을 또 다시 한번 살려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지금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봤을 때 예상보다 큰 정말 이 메모리 빅사이클이 계속 진행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은 정말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이 AJ 모멘텀이 또 우리가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원전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재에서 좀 올라가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급등해 있었거든요. 지금 오클로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뉴스케이퍼라든가 미국의 원전 종목들은 뭐 계속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결국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나온 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이 스타게이트 부지 5곳을 또 공개했고 이미 한 곳은 가동을 시작했고요. 한 곳은 또 이 가동이 임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짓고 있는데 근데도 지금 세븐트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더 빠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컴퓨팅 파워를 늘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더 빠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의 저크버그까지 합치해서 지금 이 어떤 데이터셋에 대한 투자가 수천억 달러를 낭비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늦는다면은 그건 더 불행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메타의 저크버그 또 오픈AI 샘 알트먼 테슬라 일론 머스크까지 정말 매우 빠른 속도로 투자하는 걸 이 데이터셋도 짓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전은 여기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작도 지금 급등이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우리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 조선 기자재가 급등했던 것처럼 원전 기자재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원전 기자재 쪽에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 SMR 쪽만 본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39년까지 SMR 60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엑스에너지가 SMR 60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그 기자재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 없겠지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또 기자재 공급하는 그런 기업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쪽에서 종목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많은 관련주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 언급을 해주실 건가요?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가가 지금 47,250원입니다. 한택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원전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번 종목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 CSK 사업 협의체를 구성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원전 신규 건설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원전이 이제 어떤 수명이 다 했을 때 그때 처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택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이 사용 후 핵 연료봉 저장 장치인 이 CSK 생산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CSK 용기 제작의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한택이 되어 있고요. 한택이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이 CSK 사업을 구성을 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어떤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다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한택이 지금 우리 원전의 1등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CSK 사업협회 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어떤 매출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5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선절가는 33,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이미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은 또 한택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 기술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전 기자재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진하고 우리 기술이 지금 탑3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저는 우리 기술 지금 한 3, 4%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 제가 이제 8월 말에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보거든요. 우리가 조선 기자재 급등했던 걸 본다면은 원전 기자재는 이제 시작이니 좀 매수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나는 기업들이 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올라서고 있죠. 오늘 보시면 클로봇, 원익홀딩스, 나우로보틱스, 또 한라캐스트 이런 핵심 종목도 올라서고 있는데 이쪽의 종목들도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로봇 같은 경우는 빅사이클을 인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무방에서 이 로봇하고 원전 쪽의 종목들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무료 방송 보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